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윤리와 사상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12일에 그 10월 모의고사 있었죠, 그죠? 윤리와 사상 1등급 예상 점수는 45점, 표준 점수는 이제 68점이 되겠고요. 이후로 41, 34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특출나게 어렵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몇몇 문제들의 난이도가 또 없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마냥 또 쉬운 문제들이라고는 또 하긴 어려운 그냥 무난하고 적절한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가장 편지이다. 밑줄 친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대 서양이면 어떻죠? 우리 윤리학 사상에서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정도가 고대 이제 또 서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땡땡에게 오늘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준 스승을 소개하겠네. 자, 이 스승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분은 자연보다는 인간의 품성적 탁월함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 탁월함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데피니션이죠. 또한 사람들과 함께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문답법이네요. 문답법. 문답법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절제란 무엇인가 이러한 정의라는 것을 찾고자 했다. 보편적인 정의가 뭘까요? 보편적인 절제가 뭘까요? 보편적인 덕이 뭘까요? 라고 하는 논변을 펼쳤다. 누구죠? 바로 이 스승은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연히 그 스승을 소개한 제자는 누굴까? 바로 플라톤이 되겠네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마음의 평온함을 위하여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한다. 자, 우리 소크라테스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은둔하고 이런 걸 추구했던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람들에게 직접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그죠? 용기 있고 절제 있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했었죠. 소크라테스의 전형적인 태도가 맞겠습니다. 3번. 인간 이성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유일신에 의지한다. 자,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해결책은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 근거하면은. 자, 또한 뭐다? 유일신 파트가 좀 더 아닌 것이죠. 그죠? 자, 유일신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주로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제우스, 헤라, 아테나,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 다신교의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제 다신교 신앙을 정말 본인이 받아들인 거 맞냐라는 데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게 또 사실이고, 또 그 죄목 때문에 고발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일신교를 믿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증거가 부족하죠. 네 번째,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아니죠. 이거는 뭐다? 소크라테스가 비판하고자 했었던 소피스트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뭐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5번. 다수가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다수결? 아니요. 다수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진리는 그거랑은 이제 필연적으로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설령 다수가 틀렸다고 다 틀린 의견을 제시할지라도 내가 제시하는 의견이 소수일지라도 그게 진리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한자가 잔뜩 나오는데 동양 사상이래요. 뭐 사실상 뭐 힌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러나 동양 사상가가 아니라 동양 사상이라고 하면요. 유교, 불교, 도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정한 사상가가 아니라 사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속에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진리는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 사성제 안에 들어온다. 그중 고통의 발생에 관한 진리는 이것이다. 즉, 과보를 일으키고 만물에 집착하는 갈애가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자, 사성제, 뭐 불교죠, 그죠?
인생의 진리를 네 가지로 얘기해 보겠다. 사성제. 자, 불교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기업. 무아를 자각하면 애욕과 번뇌를 끊을 수 있다. 그죠? 무아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영원 불멸한 존재로서의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트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은 나에 대한 욕망, 나에 대한 번뇌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욕망, 갈애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아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니은 무상한 것을 고정된 실체로 보면 고통을 겪는다. 즉 재행무상이죠. 모든 것은 무상해요. 항상 되지가 않다. 영원 불멸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다? 연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이 모습으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그냥 그대로 봐야지, 무상한 것을 고정된 실체 언제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야, 나의 몸이 영원할 것이야, 이 상태가 영원할 것이야 라고 집착하면은,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면은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집착이니까. 디귿 무명에 이른 후에야 연기를 인식할 수 있다. 자, 이거 맨날 나오는 단어죠. 그죠? 무명이 뭐예요? 밟지 못한 거예요. 뭐에 밟지 못하다? 진리에 밟지 못하다.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 이른 후에 연기라고 하는 세상의 실상을 알게 된다? 아니죠. 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리을 무지, 탐욕, 분노를 제거해야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죠. 삼독. 세 가지 독극물 같은 것이 있다. 내 마음에 빨리 없애버려야 될 독이 있어요. 세 가지. 바로 뭐다? 탐, 진, 치. 탐욕과 분노와 진노할 때 그 진짜죠. 그리고 어리석을 치자거든요. 여기서 무지라고 번역을 했네. 그죠? 어쨌든 얘네들을 없애야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은 윤회를 거듭하는 게 아닙니다.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왜? 이거는 안 돼요. 왜냐? 생로병사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니은 1번이 아니라 2번을, 1번 맞죠? 1번. 1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면요. 자, 고대 동양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자, 고대 동양 춘추 전국시대 아니면은 석가모니. 근데 석가모니 앞에서 불교 얘기 나왔으니까 춘추 전국시대일 것 같은데,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묵자 뭐 이런 사람들 되겠죠. 그죠? 갑 통치자는 재정이 궁핍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이거 공자죠. 공자. 이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건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 자, 그 다음 자, 통치자가 무위하면 벌써 노장사상의 냄새가 나죠. 백성은 스스로 순화되고, 통치자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스스로 바르게 되며, 통치자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소박해진다. 바로 뭐죠? 노자죠. 노자. 공자와 노자, 육아와 도가를 비교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통치자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 후에 자신을 수행해야 한다. 수양해야 된다. 아니죠. 수기치인 통치자가 수양하는 게 먼저죠. 수양 다음에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의 순서인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로 됐으니까 아니고. 자, 2번 이의 악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정명해야 된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그렇게 해야지 이의 악이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유교적인 이야기, 공자 이야기 맞죠? 그죠? 자, 동그라미. 자,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자, 노자. 3번 천하에 도가 있으면 백성은 스스로 인의를 실천한다. 아니죠. 도가 사상에서 인의보다 이거 인위적인 가치예요.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도가 있으면 백성들은 인의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4번 인위적인 통치가 사라지면 문명이 발달하고. 아니죠. 문명 필요 없습니다. 물질 문명에 의존하지 않아요. 인륜? 이거 인위적인 가치라니까요. 이건 육아사상가들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 5번 갑을 법령과 형벌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물론 공자는 덕치를 말했습니다.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게 근본이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법을 없애라? 법을 쓰면 절대 안 된다? 형벌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덕치가 근본이란 것이지 형벌을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되겠습니다. 노자는 어떤가요? 노자는 형벌을 어떻게 얘기했나요? 자, 노자는 무위이 무불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위하여 다스리면 되지 않음이 없거든요. 그럼 형벌을 절대 금지하는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좀 불분명하네요, 그죠? 물론 형벌에 의존하진 않습니다만은. 4번. 갑을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땐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기억이 뭐냐? 이상사회 특징이 뭡니까? 벌써 나왔죠? 이거 사회사상 하자는 거예요. 이상사회 얘기하자는 거예요. 누구누구 있었죠? 마르크스, 뭐 공자, 노자, 뭐 아니면 플라톤, 뭐 토머스 무어, 뭐 좀 더 확장하면 뭐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라든지 뭐 롤스의 뭐 질서 정연한 사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봅시다. 갑 계급 대립에 부르주아 사회가 사라지고 마르크스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용어 쓰는 거 마르크스니까. 부르주아 사회, 자, 부르주아 계급, 유산자 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 겁나게 대립을 해요. 근데 이상사회는 뭐다? 그건 대립이 없어져요. 모든 생산이 개인의 연합체에 집중되면, 즉 특정한 사람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은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된다.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은 이제 계급 투쟁이 더 이상의 계급 대립이 사라지고 공동 소유의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자, 정의로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 자, 갑은 마르크스는 계층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이상사회에서. 그런데 우리 플라톤은 세 가지 계층이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치자 계급, 통치자 계급, 군인 계급, 생산자 계급. 각자가 자기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것만 잘하면 돼요. 자, 1번. 자, 이상사회 특징 1번 마르크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산수단을 함께 소유합니다. 이거 낚시죠?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상사회는. 계급 대립 자체가 없다니까요. 생산수단을 함께 소유한다. 뒤에 말은 맞아요. 앞에 말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개인은 어떤 착취도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 분배받습니다. 자, 능력껏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요.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이 아니라. 당장 일할 능력은 떨어졌어요. 뭔가 나 다쳤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만큼은 이 정도야. 필요한 만큼 받는 거예요. 3번. 구성원 모두가 절제의 덕을 지니고 있고 서로 화합합니다. 맞네요. 그죠? 통치자 계급은 지혜, 군인 계급은 자 수호하는 계급은 자 용기죠. 용기. 생산자 계급은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절제는 뭐였다? 생산자 계급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계급도 가져야 된다. 왜? 절제라는 것은 더 우월한 부분이 열등한 부분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절제예요. 즉 통치자 계급이 군인 계급을 다스리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절제예요. 통치자 계급이 생산자 계급을 다스리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절제예요. 통치자 계급이 내가 다스려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화합한다. 화음을 내는 겁니다. 하모니. 자, 4번. 재산의 사적 소유가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허용됩니다. 재산을 내 걸 소유하느냐 마느냐 모두가 가능하냐? 아니요. 뭐 생산자 계급은 뭐 내 물건이 있을 수 있지. 근데 통치자 계급은 사적인 소유가 없어야 돼요. 통치자 계급이 사적인 소유를 갖기 시작하면은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권력을 쓰고 이거는 공화국이 리퍼블릭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폴리테이아가 아닌 것이에요. 내 재산도 없고 내 집 깜짝이야. 핸드폰이 갑자기 자, 내 재산도 없고 내 집도 없고 그리고 또 내 처자식, 나의 가족도 없어야겠죠? 모든 것은 공동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 공동의 식사, 공동의 가족, 공동의 그런 것들. 자, 핸드폰이 갑자기 대답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버리는. 자, 5번.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이 국가에 의해 보장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이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 자, 이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갑은 맞고,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 그게 뭘까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고요.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 유기체의 부분입니다. 일종의 부속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도주의적이고 그런 인권적인 마인드, 그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 인간 존엄성 이런 개념은 훨씬 더 후대의 일이니까.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갑을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옳은 질문. 이거 뭐야? 알고리즘. 순서도 문제네요. 그죠? 자, 우리 갑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삶의 목적으로 보는 쾌락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나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심신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쾌락주의자인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이거 아타락시아 얘기거든요. 아타락시아 누구? 에피쿠로스 되겠습니다. 을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면 공리주의네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과 질 두 측면 모두 질적인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겠습니다. 자, 두 쾌락주의자이자 결과주의자인 에피쿠로스와 밀. 에피쿠로스는 개인적인 쾌락주의고요. 밀은 사회적인 쾌락주의죠. 이 둘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지우개. 자, 갑이 에피쿠로스, 을이 밀. 자, A는 뭔가요? 에피쿠로스는 예스. 자, A는 에피쿠로스는 예스, 밀은 노. 행위가 산출할 쾌락과 고통의 양은 비교 가능한가? 자, 예스, 노를 골라야 되는데 쾌락과 고통은 비교가 가능해요. 밀에게 있어서. 내가 마라탕을 먹냐, 떡볶이를 먹냐, 뭐가 더 행복한지 비교 가능하죠? 일단 여기서 밀이 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으로 볼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에피쿠로스 어떤가요? 양적인 비교 가능한가요? 글쎄요,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내용으로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쾌락과 고통의 양을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 있냐? 수치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할 수 있냐? 물론 이제 비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비교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양적인 비교가 되느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니은. 자, 니은은 뭐다? 에피쿠로스만 예스이면 되며, 고통이 모두 제거될 때 쾌락은 최대치에 이르는가? 그죠, 그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 바로 그거를 아타락시아라고 하고,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자,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예스.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예스. 디귿리을 중에 골라야겠네요. 디귿. 자, C니까 밀 예스여야 되죠? 쾌락의 질에 대한 평가는 경험과 무관해야 하는가? 아니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쾌락이 좀 더 훌륭한 쾌락이냐,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냐를 가르는 건 뭐였다? 두 쾌락을 모두 겪어본 정상적인 상태의 합리적인 사람이 일관성 있게 더 높은 쾌락이야 라고 골라주는 것. 그게 바로 질적으로 훌륭한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아주 밀접합니다. 자, 리을. 인간이 쾌락을 바란다는 사실은 도덕 원리의 근거인가? 맞네요, 그죠? 인간이 쾌락을 바라기 때문에, 디자이어 하기 때문에, 쾌락은 디자이어러블, 바랄 만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어디 보자.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 자, 고대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인데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 나왔었고요. 플라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 나왔고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나올라나? 아리스토텔레스와 엮을 만한 중세 사상가는 토마스 아퀴나스죠.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자, 갑. 행복이란 덕을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며, 덕을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 뭘 아리스토텔레스 질문 나오죠, 그죠? 완전한 행복은 이성의 관조 활동에 있다. 이성에 따라 활동하고 이성을 돌보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일종의 좀 관습적인 의미의 표현이고요. 유일신교의 그런 신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아리스토 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선,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창조되지 않은 존재, 창조하는 존재죠, 그죠? 인간은 신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 완전한 행복에 이른다. 이를 위해 자연적 덕과 신학적 덕을 갖춰야 된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죠? 자, 1번 갑. 실천적 지혜는 선을 알게 해주는 품성적인 덕이다. 자, 그 인간에겐 덕이 있었죠.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었어요. 품성적인 덕은 뭐가 있었더라?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뭐 그런 것들, 관대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적인 덕에 뭐가 있었죠? 철학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가 여기 속합니다. 실천적인 지혜는 뭐가 선인지 알게 해줘요. 근데 품성적인 덕이 아니라 지적인 덕이에요. 자, 2번. 이성은 신, 자연,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는 본성이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신, 자연,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스토아 학파 얘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에게 이성이 있느냐?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강아지에게 이성이 있는가? 사물에 이성이 있는가? 가위에 이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3번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현세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 천국 가야 되는 것이에요. 현세는 뭐다?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맛보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는 거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루며 어떤 우열도 가릴 수 없다. 물론 조화를 이루는 건 맞습니다만은 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신앙이 제일 먼저예요. 어디까지나 신앙이 최고 일단 중요합니다. 그럼 이성은 필요 없다는 건 아니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철학은 이제 신학의 신여인 것입니다. 5번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은 행복 실현에 기여한다. 이 기여한다는 표현이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무난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적은 그냥 적당한 표현이죠. 이런 거 아주 무난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도움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성적이지 않은 삶은요, 행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행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5번. 자, 7번.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근대 한국이면 되게 종류가 많죠. 그죠? 위정척사부터 해가지고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그리고 이제 또 실학, 사상 강화학파도 이제 그 단원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죠? 또 뭐가 있었더라? 이후에 나온 신흥종교, 동학원불교, 증산교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다 봅시다. 자, 백성과 선비들이 유교를 존중하고 유교가 중요해. 약물, 서양 것들 물건을 이거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의리를 익혀야 된다. 정심, 올바른 마음의 증거가 된다. 바로 뭐다? 위정척사 사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학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하던 대로 해야 된다. 자, 성리학적인 질서로 가자 이거죠. 백성에게 이롭다면 오랑캐 법도 행할 수 있다.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하면 서양의 길을 행하는 것은 쉽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도는 그대로 있고 서양의 물건은 써먹을 수 있다. 무슨 론? 동도서기론. 온건계합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물건은 서양 걸 써도 돼. 근데 우리의 사상은 우리가 지키자는 거죠. 자, 그 다음 평.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도와야 하며 한울림으로 자, 한울림 나왔다. 그럼 뭐다? 동학. 한울림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갑.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여기까지 맞아. 유불도 삼교를 융합? 아니요. 유교식대로 해야지. 이거 정학이 아니야, 얘네들은. 라고 보는 거죠. 그죠? 2번. 백성의 이용 후생을 위하여 서구식 정부를 도입해 서구식 물건, 서구식 대포, 서구식 약, 서구식 뭐 이제 무기, 서구식 하여간 전등 뭐 전기 뭐 이런 거 좋아. 근데 서구식의 정부 체제,
서구식의 사고방식 그런 거 안 돼요. 입헌 군주제 합시다 이런 건 이제 급진계파들이 하는 얘기죠. 그죠? 자, 병. 유교적 가치를 모두 부정 아닙니다. 신분차별 철폐는 맞아요. 근데 유교적인 가치 중에서 효도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건 그대로 쓰고 예의 이런 거 좋고 신분차별 가치 부작용이 있었던 그런 걸 없애자. 동학이라고 하는 거죠. 모두는 아닙니다. 자, 4번 갑병. 참된 도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자, 이게 참 아주 무난하고 좋은 표현 아닙니까? 언제 써도 이제 상관없을 만한 표현이죠. 참된 도로서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주고 지금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그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동그라미. 자, 물론 이제 그 참된 도가 가비에서 말하는 위정척사에선 성리학적 질서고 병은 동학의 신앙이 되겠죠. 자, 5번 을병. 경천 사상을 중심으로 서양의 종교를 수용해야 된다. 자, 참 복잡하죠, 이거. 자, 일단은 동도서기로는 경천 사상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뭐 유교적인 마인드가 경천 사상의 그런 하늘을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서양의 종교를 수용하느냐? 경천 사상은 폭넓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서양의 종교를 수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동학은 어떤 이름부터가 동학이에요. 서학, 서양의 학문,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니까 그거 대해서 우리 의식대로 하자라는 게 동학이니까 해당 안 되죠, 그죠? 자, 8번 가봅시다. 다음을 주장하는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서양 많습니다. 그죠? 자, 또 경험론과 합리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공리주의 의무론 다 포함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유덕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이성대로 살재요. 일단 데이비드 흉 같은 경험론자는 아니네요. 우리가 이성을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인식이다. 신을 인식하는 것은 신을 아는 게 중요하대요. 덕을 추구한 사람들의 최고선이다. 만인이 동일한 본성을 갖는 한 최고선은 만인 공통의 선이고 만인이 똑같이 소유할 수 있다.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본성, 이성. 자, 누구다? 스피노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신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성주의자이면서 신을 인식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스피노자. 자, 또 하나 근대 사상이라는 게 또 하나의 힌트였고요. 1번. 자, 인간이 자기 보존 노력과 덕을 추구한 노력이 대립한다. 아니죠? 자, 인간이 자기 보존하는 노력은 뭐라고 했었죠? 코나투스라 했습니다. 코나투스. 자기 보존의 노력을 하다 보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보존의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덕을 추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둘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자, 2번. 인간은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요. 자연 법칙에서는 못 벗어나요. 인과 필연적 질서에 따라 묶여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 파악하고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번. 신은 자연 바깥에 있는 실체이자 자연 만물의 내재적 원이다. 자연 바깥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교의 신처럼 자연 바깥에서 자연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인 존재예요. 자연 그 자체예요.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지복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 생기는 신에 대한 사랑에 존재한다. 전형적인 스피노자 표현. 자, 5번. 감정은 필연에 의해 일어나지만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성적 인식의 대상입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은 그 감정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감정을 왜 느꼈지? 내가 이 감정을 느낀 명석판명한 그 원인을 알게 되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감정을 느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가 그 감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능동적인 자유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감정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9번 가봅시다. 현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 자, 보통 이제 뭐 공리주의랑 뭐 그런 실용주의 아니면은 칸트와 로스 뭐 이런 식으로 몇몇 조합들이 있죠, 그죠? 자, 갑. 도덕의 개념은 인간의 삶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성장하고 발전한다. 인간은 시인하고 부인하며 공감하고 분노함으로써 원하는 대상을 추구한다.
도덕적 선은 오로지 시인할 만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도덕은 발전하는 거래요. 성장하는 거래요. 진보하는 거래요. 변화하는 거래요. 성장과 진보를 강조하는 실용주의자 존 듀이 되겠습니다. 자, 도덕성은 이성의 대상이 아니다.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발생하는 부인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부도덕을 발견할 수 없다. 어떤 행동이 부도덕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비난의 느낌을 간다는 말이다.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알려주는 것은 뭐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느낌,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도덕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다. 바로 누구? 데이비드 휴me. 자, 기억. 선한 사람은 갑이죠. 성장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죠? 선한 사람은 선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해지고 있는 사람, 점점 더 선해지는 사람이 바로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사람인 것 또한 성장과 진보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 기억은 맞고. 니은, 갑, 정의는 획득해야 하는 고정된 목표로서의 선이 아니다. 그죠?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내가 적응해야 될 환경이 변화하면은 그에 따른 선도 변화하는 것이에요. 거기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해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맞고. 그럼 이제 니은 기억 니은이냐 기억 니은 리을이냐가 이제 관건이죠. 디귿은 무조건 아니라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자, 봅시다. 부인의 감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무관한 감정이다? 아니요.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아주 밀접해요. 자, 내가 뭔가를 싫어해. 내가 살인을, 예를 들어, 내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싫어해.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무관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설명은요, 그런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매우 자연스러운 시인과 부인의 감정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보았고요. 우린 특히 그것을 뭐다? 사회적으로 부인할 만한 것, 사회적인 유용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사회적인 유용성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다음 리을, 자, 갑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낳는 행위는 시인된다, 그죠? 실용주의자에게도 맞는 표현이고 데이비드 휴메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4번. 아, 자, 물을 좀 마셔야겠네. 이거 일시정지 어떻게, 이거 패치하고 나서 일시정지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우리 이번에 표지 그림이 루소 그림이었거든요. 이번 문제가 루소가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 시험 중에 가장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식부터가 이미 까다로운 형식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사회사상가 가불명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원 비판 문제, 3자가 서로가 막 비판하는 문제죠. 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갖지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상호 신의 계약에 따라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한다. 자연 상태는 뭐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 사는데 다 똑같이 지금 나와 있죠?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래요. 뭐? 홉스. 그 인공적인 영혼 뭐라 그러죠? 리바이어던이라고 합니다. 주권이 리바이어던에게 가 있어요. 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오직 자연 법만을 따르는 자연적 자유를 갖지만 사회 상태에서는 최고의 통치 권력인 입법부가 신탁에 따라 제정한 법의 제약을 받는다. 자, 입법부의 권력, 입법부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입법부의 권력은 어떻게 왔다? 신탁으로 왔다. 믿음, 트러스트, 사람들이 계약해서 맡긴 거예요. 누구? 존 로크. 세 번째,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힘에 따른 자연적 자유와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사회계약으로 일반 의지에 의해 제한되는 시민적 자유와 재산권을 얻는다. 바로 뭐다? 장자크 루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의지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죠? 자, 이제 비판 문제 가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여기다 쓰면 편해요. 여기도 홉스, 여기도 로크, 루소. 자, AF,
홉스가 다 비판하는 거죠. 사회 계약으로 생명 보존의 권리가 양도됨을 간과한다. 생명 보존의 권리, 내 생명을 지킬 권리까지 주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권리를, 주권을 리바이어던에게 주는 건 맞는데, 내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방어권까지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2번. 로크가 홉스에게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자, 사회계약은요, 만장일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있네요. 자, 사회계약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만장일치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실제로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사회계약은 가상상태의 계약입니다. 사회계약론자들도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이에요. 이념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 규범과 우리 사회의 계약 규정들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만장일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크의 입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니,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요? 자, 물론 사회계약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왜? 사람들은 암묵적인 동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 지금 이 커먼웰스에 살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안 해. 문제가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말 자체가 내가 동의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회 뭔가 법이라든지 뭔가 우리 사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당신이 동의한 줄 알아요. 자, 만장일치. 자, 그다음 3번. 자, C. 루소가 로크에게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만으로 안전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요, 자연법만으로 안전할 수가 없다. 자, 루소는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연 상태에서 나름 평화롭고 평등하게 나름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서. 근데 이것이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유재산권이 최초의 사유재산권이 나중에 결국에 노예적인 관계까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파탄이 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새로 하자 그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법만으로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으로 얼추 평화롭게 살 수가 있지만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 이 자연적인 권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집행하는 이런 문제가 일관성이 없고요. 공동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질서를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로크가 자연법만으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간과 안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어요. 안 부족했으면 뭐하러 사회계약을 합니까? 자, 4번. 사회계약은 시민이 자기 자신과 맺은 계약임을 간과한다. 자, 로크가 루소에게. 자, 기본적으로 로크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요. 사회계약은 애초에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약속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맺은 계약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계약을 깬다? 나와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죽인다? 내가 내 약속을 내가 깬 겁니다. 자, 일반적인 사회계약론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다라는 거. 물론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계약을 한 당사자들과 리바이어던이 주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한 시민들은 시민들이고 그 계약을 한 시민들이 주권, 힘을 모아가지고 리바이어던에게 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공적 인격체인 리바이어던은요, 사회계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자, 5번. 루소가 이번에는 홉스에게 사회 구성원 모두 주권과 입법권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네요. 자, 홉스는 주권과 뭐 그런 권리들, 정치적 권리, 그 입법권 등등 다 포함해서
누가 가지고 있다? 리바이어던만 가져야 돼요. 왜? 사회 구성원이 제각각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서로 혼란스럽고 죽지 않습니까? 다 뺏어가지고 이런 주권과 입법권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리바이어던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근데 루소가 보기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민으로서 주권과 입법권의 주체, 즉 주권과 입법권은 일반 의지의 것인데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인 거죠. 당연히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인 일반 의지의 주권과 입법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권과 입법권은 누구의 것이다? 인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에 따라 이게 있는데 당신은 간과하고 있죠? 라고 리바이어던한테 있다고 했었죠? 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였어요. 그죠? 네, 그런 문제들을 특히 홉스, 로크, 루소가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다뤄지는 것에 비해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준이 꽤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약간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7월 모의고사 때도 좀 약간 어렵게 나왔었던 문제가 이쪽 문제였죠. 그죠? 자, 이번에는 1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아이고, 벌써 사회사상가 이미 그림부터 다 나왔어요, 벌써. 누구? 자, 이미 안경부터가 이사야 벌린과 그리고 필립 패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사진 가지고 그러시나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그러면. 물론 이거는 간접적인 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자유는 어떤 것을 선택하려는 욕망을 없애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는 것이라면 죽은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저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방해가 없는 상태를 중시합니다. 이런 상태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om 이것부터의 자유다. 근대 자유주의자죠? 이사야 벌린 되겠습니다. 자유주의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자유는 지배자의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게을러가지고 나한테 명령을 안 해. 그럼 그게 자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계획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즉 타인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사회적 장치들이 있을 때만 참된 자유가 발생합니다. 이를 비지배의 자유라고 합니다. 논 도미네이션이다. 간섭 안 하는 노예면 자유인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르죠.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나의 처지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건 자유인이 아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처지? 그건 노예다. 애초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시다. 소극적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돼서는 안 된다. 자, 소극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죠. 남에게 간섭받지 않은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하면요, 너무 강력한 표현이에요. 나 저 사람을 때리고 싶다. 내 자유 아닌가요? 아니에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내 자유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내 자유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처벌이죠. 자, 지배가 없는 곳에서는 간섭이 있을 수 없다. 자,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곳에서는 간섭행위 자체가 불가능한가?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곳에서. 지배 관계가 없지만 지배 관계가 아니어도 간섭은 가능해요. 여러분이 친구 인생에 간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친구 인생의 지배자입니까? 간섭 행위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말고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정당한 간섭이냐 아니냐가 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그런 식의 간섭이 자의적인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화주의에서는요, 무슨 지배를 말하죠? 법치를 말해요. 법치. 이게 뭐냐? 법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법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을 해요. 근데 그건 되거든요. 왜? 법이 간섭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특정한 개개인들, 권력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특정한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비인격적인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요. 법과 국가는 여러분에게 간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배울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어느 정도는 간섭할 수 있어요. 정당한 법적인 간섭 말이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법치 얘기. 자, 3번. 자, 디귿. 법치가 실현된 곳에서만 비지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만자 들어가면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자세히 읽어봐야죠. 법치가 있어야만 비지배 자유가 된대요. 맞아요. 법치가 없는 곳에서는 비지배 자유가 불가능하거든요. 비지배 자유가 진짜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 무법한 곳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할 때, 자의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리을과 연동이 되죠. 리을, 권력자의 자의적인 간섭을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유주의자도 인정할 만한 진술, 공화주의자도 인정할 만한 진술. 자, 이제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진술이 굉장히 소극적 자유죠. 공화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좀 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자유의 범위가 좀 더 넓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의 범위를 포함해서 더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이 되겠습니다. 5번. 나름 이것도 좀 설명할 게 있는 문제였네요. 자, 12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사진도 우리 확인하시고요. 그죠? 전형적인 이사해볼. 완전 똑같잖아, 이거. 이렇게 대고 그렸나? 라고 할 정도로 그냥 패티 그림도 나와 있죠, 그죠? 자, 가봅시다. 수염도 닮았어. 자, 12번. 한국 유교 사상가 갑을 보통 이럴 때 누가 나온다? 이황, 정약용 중에 나오죠, 보통은. 자, 일단 물 좀 마시고 가봅시다. 자, 한국 유교 사상가 갑을의 입장 봅시다.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긴 것이다. 성리학자네요. 이황 이 중에 있네요. 이와 기는 서로 발하여 이와 기가 둘 다 발한대요. 이기호발설. 누구? 이황. 서로 따르게 된다. 서로 발함에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기에 서로 그 안에 있다. 사다는 뭐가 발했다? 리가 발한 거예요. 칠적은 뭐가 발했다? 기가 발한 거예요. 물론 리와 기가 둘 다 필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쪽엔 누가 나올까요? 왠지 이기가 나올 것 같은 아주 전형적인 대립구도 봅시다. 성은 리와 기가 합한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와 기 가운데, 자, 이가 기 가운데 있은 뒤에 성이 생긴다. 자,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은 뭐다? 일단 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가 움직여야지 리가 그 안에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리가 아주 중요한 거 맞지만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움직임을 도출하는 것은 뭐다? 기라는 것입니다. 기가 중요하다. 기발 이승 일도설. 오로지 기가 바라는 것밖에 없다. 바로 율곡 이가 되겠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 문제네, 그죠? 자, 지우개 한 다음에 자, 이황 이. 자, ABC 한번 가봅시다. 자, 기억 간만의 입장. 이황은 맞고 이는 아니어야 해요. 자, 이가 발한 사단과 기가 발한 사단은 서로 다른 정이다? 사단은요, 리가 발한 거예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이황에게 있어서는. 사단이 발하고 리가 따라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단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냥 사단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은 공통점이죠? 경으로서 마음을 주재해야 성에 도달할 수 있다. 경 이거 이황 거 아니고 이거 성은 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성하고 경 내용은요. 주희에게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 두 사상가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더 옛날에 뭐 대학이나 중용 같은 책들 원래 유교 경전에서부터 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통점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 디귿. 남을 측인 여기는 정. 이게 뭐죠?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의 근본은 성으로서의 인이다.
그러네요. 여러분 심통성정 구도 아시죠? 자, 인간을 나의 몸을 주재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에는 미발로서의 본성, 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본성에는 뭐가 있다? 사덕이 있다. 이게 뭐다? 인, 의, 예, 지. 자, 그 다음에 발한 다음에, 즉 가만히 있는 본성이 사건과 상황을 만나서 발현된 걸 뭐라 그런다? 정이라고 해요. 감정. 감정에 뭐가 있다? 사단과 칠정이 있어요. 이때 사단은 뭐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이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본성이 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구나. 수호지심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봄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봄으로써 뭘 알 수 있다? 아, 의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구나. 이런 식이죠. 그죠? 즉, 측은지심의 근본은 인. 맞네요. 자, 이 니은디귿이냐, 니은디귿 리을이냐. 자, 리을. 인욕을 제거하려면 본연의 성과 기질을 교정해야 한다. 자, 이게 기질을 교정한다는 건, 자, 본연지성, 기질지성이잖아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인간의 본성 중에 순수하게 선한 본성으로서의 본성이 있다. 본연지성. 그리고 사람마다 타고난 게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기질적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질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질지성을 교정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요. 왜? 순수하게 선한 본성, 보석 같은 본성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질을 교정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초점은 이에게 있지만은 그런데 본연지성을 교정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선한 본성인데 이걸 뭘 교정합니까? 아니에요. 얘는 잘 드러나게 해주면 돼요. 기질만 교정 잘하면은 본연지성은 알아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리을 아니니까 니은 디귿. 자, 13번. 사회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민주주의는, 자, 민주주의 얘기하겠다는 거죠. 대중의 승인을 받은 정치가의 통치로 구현된다.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 있는 거다. 엘리트 민주주의 되겠습니다. 엘리트, 슌페터 같은 엘리트 민주주의자. 자, 이거 뭐다?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똑똑한 엘리트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뭐 한다? 적절한 엘리트를 고르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선거 참여만 하면 돼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끝. 자, 그 다음. 자, 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의 자, 키워드 나왔죠?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거. 시민민주주의. 시민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기존의 선호를 검토하고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자, 내가 처음에 이렇게 특정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있어.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랑 토론을 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말도 좀 맞는 게 있네? 내 의견을 조금 바꿀 수 있죠? 합리적으로. 그게 바로 시민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내 의견을 무조건 고수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의견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시민민주주의. 자, 1번부터 가봅시다. 갑.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가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된다. 맞네,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투표만 하는 거고 선거만 하는 거고 뽑힌 정치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고서 잘못됐다? 다음 선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정치를 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했는데 잘 됐다? 또 뽑히는 거죠. 설령 이 정책이 지금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트라면은. 자, 2번. 시민과 정치가는 동일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력을 지닌다. 그럴 거면 엘리트 정치 왜 하나요? 판단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들은 투표만 잘하시면 됩니다. 동일하지 않다. 3번. 공론 참여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제한되어야 된다. 아니죠, 그죠? 시민민주주의의 공론장은 일상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꼭 정치 특정 분야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합리적인 의사소통 참여할 수 있어요. 4번. 공론 참여자의 선호는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기존의 선호를 검토한다 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론하다 보니까 그 말도 좀 맞겠네 라고 하는 것이죠. 수정 가능하다는 점이 시민민주주의의 장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민은 공익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 얘기인데 시민민주주의도 어느 정도는 해당되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엘리트 민주주의는 아니죠. 참여하지 말고 엘리트가 하게 냅둬야 됩니다. 괜히 방해하지 말고. 자, 14, 15번 가봅시다. 자, 갑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이다. 자, 춘추전국 시대죠. 자,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음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자기를 수양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하늘의 명을 다하는 도리다. 하늘의 명, 천명이죠.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맹자.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삶과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나 죽기 싫으니까 나 불의한 일이라도 해서 나 오래 살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의로운 일을 하면서 내 설령 일찍 죽더라도 의로운 일을 하다 가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알면, 즉 나의 선한 본성을 알면은 하늘을 알게 된다. 왜? 나의 선한 본성은 하늘이 주었기 때문에. 자,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고 나라의 운명은 이에 달려있다. 중요한 건 뭐다? 정치에서 중요한 건 예다. 예치를 강조하는 순자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자, 좀 더 읽어봐야겠죠? 예란 성왕이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만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훌륭한 왕이 만들었대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인위를 되게 좋아하는 순자 맞네요. 자, 1번부터 가볼 텐데, 자, 14번부터 가볼 텐데, 갑은 부정, 맹자는 노, 순자는 예스 할 질문 찾아봐라. 1번, 마음은 예에 의한 교화가 있은 후에야 선을 인식할 수 있는가? 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교화한 다음에야만 알 수가 있는가? 일단 맹자는 아니죠. 왜? 십이지심은 본성으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맹자 노. 순자는 어떻죠? 자, 순자도요. 인간은 물론 성악설이기 때문에 시작이 이기적이고 막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냅두면 싸우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인식 능력은 있다고 보았어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데 아직은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알 수 있는 가능성, 즉 예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순자 입장이 되겠습니다. 노노. 자, 2번. 군주가 인과 예로 다스려야 백성의 본성은 바로 잡히게 되는가? 본성이 바로 잡힌다? 맹자는 노죠. 왜? 인과 예로 다스리면 선한 본성, 성선설이니까 본성을 잘 써먹게 해주는 거예요. 잘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이니까 예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다. 그죠? 노예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군자와 소인은 자기 본성에 대한 수능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가? 내 본성을 수능하면은, 자, 맹자부터 봅시다. 내 본성을 잘 수능하면 성선설이니까 군자. 내 본성, 성선설 거부하면은 소인. 본성을 수능하냐 마느냐에 따라 다르네요. 그죠? 순자, 성악설이니까 내 본성을 수능하면 소인. 내 본성을 거부하면 군자. 본성에 수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 맞네요. 예스. 그 수능의 방향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수능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 맞죠? 자, 4번. 악행은 육체적 감각이나 후천적인 영향으로 일어나는가? 일단 맹자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본성은 선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나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아니면 육체적인 욕심에 무너져가지고 맞아요. 그죠? 순자는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일단 맞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을 타고 난 게 일단 그게 근본적인 원인 맞아요.
근데 순자라고 해서 나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무시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 빈칸으로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겠지만은 저는 예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자는 거죠. 자, 5번. 얘는 하늘의 도덕의 모범으로 삼아 제정된 인위적 규범인가? 자, 하늘의 도덕을 모범, 첫 번째. 인위적 규범, 두 번째. 자, 맹자 봅시다. 하늘의 도덕을 모범으로 삼은 게 얘가 맞아요. 근데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본성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 순자. 인위적인 규범인 거 맞아요, 얘는. 근데 하늘을 모범으로 삼은 것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얘는 뭐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노네요. 자, 이 맹자 순자 문제 중에 선택지를 굉장히 좀 빡빡하게 구성해놨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주장하는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이 사람이 을에게 제기한다. 누굴까요?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누구나 다 각자의 본성을 즐기도록 했다. 내 본성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군자가 부득이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면 무의만한 것이 없다. 무의한 뒤에야 본성과 운명에 편안할 수 있다. 이거 도가 사상이죠. 노자 장자 이런 얘기인데 장자가 순자를 비판할 때 노장 사상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한다? 무위를 좋아하고 인위를 싫어해요. 순자는 뭐죠? 타고난 본성, 무위한 거는 싫어하고 인위적인 걸 좋아하죠? 방향이 딱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비판의 측면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1번 적절한 비판 찾아보자. 자, 장자 입장에서 순자 당신은 본성은 본래 자귀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죠? 본성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모르고 있네요. 이런 비판인데 순자도 알고 있어요. 본성은 자귀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순자의 생각은 본성이 악하니까 자귀적으로 따로 뭘 하자. 그걸 얘라고 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자, 2번. 성왕의 얘는 무위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자, 성왕의 얘가 무위 통치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문제죠. 얘는 무위의 통치를 하려고 있는 것이 자, 노장 사상이니까 얘는 무위의 통치를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억지인 거예요. 화살표 연결이 잘못됐죠? 3번 외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여기까지는 장작할 만한 말인데 12선악이 명확해짐? 외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12선악을 초월하는 겁니다. 12선악을 명확하게 하는 거 12지심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 인위적인 판단이니까. 4번 하늘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하늘, 자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운명을 이끌어가요. 근데 순자 봅시다. 하늘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내가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 하늘에 그걸 굳이 일부러 흉년을 내리고 그거 아닙니다. 하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대충 산다?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순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노장 사상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운행에 따라 살아가자 뭐 이런 입장은 맞는데 불구지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늘이 인간의 운명이라든지 도덕을 정해주는 것이다라기보다는 하늘이란 표현보다는 도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뭐 돌을 본받고, 자연을 본받고 하는 거죠. 그죠? 자, 5번. 예에 따라 충족하기보다 무욕을 지향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그죠? 순자는 욕망을 예에 따라서 적절히 충족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노장사상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게 하는 것, 무욕하는 게 진짜 근본 해결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노장사상에서 할 만한 가장 적절한 비판 되겠습니다. 자, 16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누가 나올까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 되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자,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갑. 절제 덕은 우리가 자연, 즉 인간 본성과 합일할 때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적절함이다.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친다. 자, 절제는 뭐다? 인간 본성과 합일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고대 서양 사상가인데 절제가 자연, 본성에 어울리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죠? 자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준다. 자연법에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스토아 학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뭐 이제 세네카, 키케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절제의 덕은 여기도 절제 말하고 있죠. 욕구를 제어하여 악을 막는다. 덕은 악덕과 정반대이다. 신의 나라에서 최고선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악덕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 자, 이건 아우구스티누스 되겠네요.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구분해주고 있죠. 자, 보통 이 둘은 엮는 조합은 많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우구스티누스랑 엮는 것은 보통 플라톤이나 아퀴나스를 많이 엮고요. 스토아파나 스피노자랑 엮으면요. 그러니까 중세 사상가랑 스피노자나 스토아파를 엮는다. 인격신 개념과 이제 그 자연 그 범실론적인 개념을 비교하는 식으로 주로 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꼭 그것만 나오리란 보장은 없지만.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자연에 따르는 삶은 욕구를 이성에 복종시키는 삶이다. 내 욕구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이성에 따라서 굴복시켜야 돼요.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욕구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지배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2번.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자신의 본성 뭐죠? 자연의 본성이죠. 자연적 질서, 우주의 질서, 코스모스. 그래야 할 의무, 뭐다? 자연법이다라는 거 맞고. 3번. 신은 참된 행복의 원천이며 선과 악의 궁극적인 원이다. 이게 낚시. 참된 행복의 원천인 건 맞아요. 선의 원인인 것도 맞아요. 근데 악의 원인이 아니에요. 왜?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불가피한 불완전한 속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피조물이니까. 불완전한 만큼 악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악은 왜 발생한다? 인간의 자유의지. 신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갖고 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서 뭘 할지 선택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했지 악을 고르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악을 고를지 말지는 각자에게 달려있고 그 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악의 원인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답이 나왔죠. 그죠? 자, 4번. 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죠? 인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신앙과 결정적으로 신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신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될 때, 신과에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신의 은총, 애초에 진리를 아는 것도 뭐다?
신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5번 신의 섭리를 따르고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의 내용이 둘이 다르지만은 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갑을 자 여기서 중국 유교 사상가 하면 보통 그 주희와 왕수인 얘기하거든요. 성리학과 양명학. 한국 유교 사상가 병 아까 안 나왔던 누구? 정약용 봅시다. 심과 성은 스스로 분별된다. 신령한 곳은 다만 심일 뿐이요 성이 아니다. 성은 단지 리일 뿐이며 성리, 성즉리, 성에는 뭐가 있다? 인의예지 사덕이 있다. 성즉리, 성리학, 주희의 성리학. 자, 심과 성이 분리된다는 거. 자, 심통성정이니까. 자, 심이란, 마음이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니 이것이 바로 성이다. 심이 곧 성이다. 성은 심의 본체요. 곧 리이다. 성은 리이다. 자, 심이 성이고 성일 리래요. 심이 리네요. 심즉 리, 양명학. 천하에 어찌 심 밖에 성이 있으며 성 밖에 리가 있겠는가?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심무의 무리, 심무의 무무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본래 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곧은 성만이 있을 뿐이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덕이 없었대요. 덕이 없었어. 뭐가 있다? 나의 곧은 심을 능히 행하는 것을 일러 덕이라 했으니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 후에 덕의 이름이 성립하는 것이다. 덕의 후천설 누구? 정약용. 자, 1번 갑은 자, 이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갑은 시비가 분별되는 최종 근거는 성이 아니라 심이라고 본다. 자, 시비가 분별되는 최종 근거는 성이 아니라 심? 아니에요. 시비가 분별된 시비지심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지에 있죠. 본성에 있는 사덕으로서의 지에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있어요. 즉 나의 선한 본성이 옳고 그름을 따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 부분이 틀린 거죠. 자, 2번 을은 양지는 타고난 것이며 여기까지 맞고 알을 더할수록 완전해진다? 아니요. 양지 올바른 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서 실천만 하면 돼요. 제발 실천만 해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을 더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딱 봐서 추워하셔. 뭐 보일러를 틀든지 뭐 이불을 가져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자, 3번 병은 덕을 갖추려면 성의 악한 기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자, 인간의 기호. 인간의 본성에는 정약용 성기호설이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가 선호하는 게 있을 뿐이라 했었죠. 형구의 기호가 뭔가요? 육체를 가진 자가 가진 기호죠.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향기 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악한 기호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잘 써먹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중립적이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영지의 기호.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란 것입니다. 악한 기호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자, 4번 갑을은 사욕을 제거하여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경물로 본다. 자, 성리학, 양명학 둘 다 사욕을 제거하는 존천리 거인욕의 입장이 맞거든요. 근데 경물치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성리학에서의 경물치지는요. 만물에 내재한 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리는 어디에 있다? 만물에 있다. 도덕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자, 내가 어떤 사물을 탐구하다가도 이걸 통해서 내가 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컴퓨터를 탐구하다가 리를 발견하고 나무를 탐구하다가 리를 발견하고 결국 다 뭐다?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리를 탐구하고 나의 도덕적인 본성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활용관통합니다. 나중에 경물치지는 뭐다? 이치를 탐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잡는 것은 격심, 정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다? 양명학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양명학에는 맞는 설명인데 성리학에선 맞는 설명이 아니라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자, 5번. 을평은 선을 좋아하는 감정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 맞네요. 선을 좋아하는 거 본성이죠? 누가 줬다? 하늘이 줬다. 자, 가봅시다. 18번.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목적의 나라에서 칸트네요. 모든 것은 가격이나 존엄성을 갖는다. 가격을 갖는 것은 같은 가격을 갖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으며 가격을 초월하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 즉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단지 수단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존엄한 존재죠. 어떤 존재?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칸트. 자, 자기 사랑의 준칙은 단지 충고일 뿐이지만 도덕 법칙은 명령이다. 충고받는 것과 명령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덕 법칙은 뭐다? 명령의 형식을 띄워야 된다. 어떤 명령? 정언 명령이죠. 자, 1번부터 가볼게요. 부정의 대답, no라고 해야 됩니다. 4개가 yes예요. 자, 1번. 인간의 자기 사랑의 준칙은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이 되는가? 아니죠. 자기 사랑의 준칙.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반드시 도덕 법칙인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지만 도덕 법칙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인간성의 정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보편화 정식을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자, 준칙들 중에 일부만이 필연적인 도덕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목적 그 자체를 대우받아야 되는가? 무난하게 맞는 표현. 인간성의 정식이죠. 자, 3번.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 있지만 자유의지를 지니는가? 자, 이것도 맞죠, 그죠? 인간은 뭐다? 두 가지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어요. 예지계의 존재이자 현상계의 존재거든요. 현상계의 존재로서 인간은 물질이에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뉴턴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적으로 해명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또 뭐 있냐? 화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을 분석할 수 있어요. 인간은 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다? 동시에 자유를 지닌 존재. 내가 지킬 도덕 법칙을 내가 결정하고 즉 자기 입법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할지 말지를 내가 의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인간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이행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그렇죠? 나는 도덕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의무예요. 근데 내가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자율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유로운 존재. 5번. 인간은 경향성 때문에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맞죠? 경향성 뭐 있나요? 육체적인 욕망, 아니면 감정, 동정심, 이익과 손해 이런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인 예를 들어 자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내 동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 기분을 위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무로부터 유리한 행위는 아니지만 의무에 겸사겸사 맞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성만으로도. 자, 19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그림만 봐도 여러분은 이 사람이 보통 강연자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아무 그림이나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라고 추론하기 어렵게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르트르임을 추론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을 가지고 왔네요. 이게 다 힌트입니다.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당연히 그림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르트르 그림 아닌데요? 라고 해버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자,
자, 인간은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주인이어야 하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에게 책임은 자신의 개별성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기 원하는 인간을 창조한 행위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인간상을 창조한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뭐다? 인간은요, 던져진 존재예요. 일단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태어났어요. 근데 일단 던져진 나를 다시 던지는 건 나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 우리 사회에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르트르가 지지할 만한 주장, 기억. 인간은 자신이 실천할 도덕 법칙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무난한 실존주의적인 대답. 주체적인 거 되게 좋아하죠. 니은, 인간은 신에게 자신을 내맡길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예요. X. 디귿, 개인은 자기 본질을 형성할 때 인류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이게 그 얘기죠, 그죠? 주어진 본질이 아니라 내 본질. 내가 어떤 인간이 될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다른 인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내가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리을, 개인의 실존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때 회복된다. 타고난 걸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걸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기억 디귿 2번. 자,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아, 굉장히 이거 일시정지 기능 어딘지 몰라가지고 지금 생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만만치 않죠, 지금. 자, 사회사상.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경제 공황과 실업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란 말이야.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경기가 침체가 됐거든요. 시장에 돈이 안 돌아. 실업자가 되니까, 자, 뭐가 먼저일까? 자, 물건을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 회사가 망했어. 실업자가 됐어. 돈이 없어. 물건은 못 사. 물건은 못 사니까 또 물건이 더 안 팔려. 더 안 팔리니까 공장이 더 망해. 더 망하니까 더 실업자가 생겨. 더 실업자가 생기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줘야 돼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꽂아주면은 뭐라도 사지 않겠냐.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공공지출, 일자리를 정부가 일부러 만들어가지고서라도 일시적이지만 만들어서라도 주머니에 돈을 줘야 된다. 후보댐 거대한 댐을 만들죠. 뭐 길 만들죠. 정부가 돈 써가지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존 메이너드 케인즈. 수정자본주의 되겠습니다. 자, 니은, 자, 나. 경제적 수탈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거 경제적으로 막 돈 있는 놈이 돈 없는 놈을 막 유산자가 무산자를 막 괴롭히고 노예화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누구?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이야기인데, 정부는 계획경제 안에서 공평한 분배를 이루고, 이게 핵심입니다.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폭력적인 혁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의회로 바꾸재요. 데모크라틱 소셜리즘, 민주적 사회주의 되겠습니다. 자, 기억, 자원 분배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만 의존하니까 안 되는 거니까 정부가 일을 해야겠죠? 니은, 정책 수립 과정에, 자, 경제 정책 수립에 생산 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포함된 조합이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공평한 분배를 위해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자, 물론 사회주의의 이상은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급진적으로 모든 걸 다 하자까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꼭 모두 다 해야 된다를 필요를 제시하진 않아요.
자, 그다음 모든에서 x. 뭐 개인적인 뭐 내가 개인적으로 뭐 만들어서 먹고 살겠다. 그런 것까지 굳이 공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지금 마당에 텃밭이 있어.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리을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 자, 리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해야 된다. 무난한 표현 맞고. 그래서 니은 리을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아주 긴 여정을 같이 따라와 봤는데요. 자, 10월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11월 수능 이전에 마지막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연합학력평가 단위로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모의고사나 이제 문제집 같은 거를 보시겠지만은 특히 그 수능을 위해서 특히 아무래도 당연히 평가원 문제를 먼저 마스터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보시면서 공부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놓치거나 이런 개념도 있었네라는 것으로 해서 10월, 11월은 빈 개념들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